네, 오늘은 핸들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핸들 모델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핸들 모양에서 이 뼈대를 양쪽에 링 모양의 손잡이 부분과 이 몸통을 연결을 하는 요 가지처럼 나와 있는 요 네 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 모델을 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솔리드웍스 모델링에서 요 모양을 우리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스윕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스윕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윕 명령어에 필요한 프로파일, 즉 단면의 모양이고 그 단면의 모양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즉 패스에 해당하는 이 프로파일과 패스가 항상 수직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윕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에서 항상 프로파일과 패스가 수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즉 교재 243페이지의 교재 모델링 순서를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핸들의 가운데 중심 몸통 부분을 우리가 원을 그려서 돌출을 만든 후에 그 몸통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평면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윕 명령어에서 하나의 경로가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을 한 후에 우리가 이 스케치한 면에 수직한 면을 잡아서 이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단면 모양의 약간 직선홈 형태의 모양을 스케치를 해서 직선홈 형태의 모양이 이 패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스윕 명령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명령어, 피처 명령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재 244페이지부터 저와 같이 핸들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실제 솔리드웍스에서 우리가 간단한 스윕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원기둥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트 창을 띄워놓고 우리가 원기둥을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원기둥 모양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의 작업 평면을 잡아서 제가 윗면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번에는 윗면을 잡아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하나의 이렇게 서클을 그린 후에 이 서클의 지름을 일반적으로 그냥 임의로 100mm라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로 보게 되면 윗면에 스케치가 잘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한 상태에서 피처의 가장 기본 명령어인 돌출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을 이렇게 뽑아내면 하나의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솔리드웍스에서 원기둥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원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평면을 이렇게 스케치로 잡아서 스케치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의 중심선을 제가 그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린 후에 우리가 배웠던 회전이라고 하는 피처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번 원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아까처럼 높이는 15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거 지름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반을 그냥 임의로 50만큼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직사각형 형태를 360도 회전을 시키면 하나의 원기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역시 등각 보기를 수행한 다음에 회전을 눌러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스케치가 역시 이 끝점과 끝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Yes를 누르고 360도 회전을 시키면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또 한 가지의 원기둥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저랑 같이 해봤고, 이번에는 우리가 핸들을 모델링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윕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한 원기둥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스케치면을 제가 윗면으로 잡아서 윗면에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지름을 약 100으로 이렇게 지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령을 한 상태에서 등각 보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스윕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개의 스케치 요소가 직각, 즉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 두 개의 요소가 직각을 이루게 하려면 하나의 스케치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스케치 모드를 즉 빠져나가야 또 다른 면에다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스케치 모드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게 되면 같은 윗면에 그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수직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눌러서 확인을, 요 스케치 모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닫도록,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난 상태에서 치수가 변경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생성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면 스케치가 빠져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케치가 만들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윗면에다 스케치를 했으면 윗면의 수직한 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측면이나 정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측면을 잡아도 되고 정면을 잡아도 되는데 제가 정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을 잡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닥, 이 수직한 면에 대해서 이 윗면에 그렸던 서클에 대해서 이 정면이 수직한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우스 기능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내가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의 선을 요 원점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요거의 높이를 아까 했던 것처럼 약 150만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또 신호등 표시가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재생성을 딱 눌러주면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스케치 1, 2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에 만든 스케치, 윗면에 만든 스케치와 정면에 만든 스케치가 직각을 이루는 수직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서클과 직선이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수입이라는 명령어가 수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입 명령어 뿐만 아니고 수입 컷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수입 기능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뒷부분에 나오는 볼트와 너트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위에 나와 있는 수입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고 바로 밑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을 내가 원으로 이렇게 잡고 쉽게 이 프로파일은 피처 영상의 단면 모양을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경로, 즉 이 직선, 요 패스를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밑 바닥면 원이 그대로 돌출 형태로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과 경로가 항상 90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이지만 원기둥을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핸들을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핸들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5페이지에 여러분들 그림을 4번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스케치를 어느 면에 했냐면 앞에 교재 내용 244페이지 보시면 윗면을 이렇게 윗면을 작업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의 원을 보시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 원의 지름을 약 38mm로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로 만들어 놓고 완전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방향원의 블라이드 형태로 높이는 약 32mm로 입력을 해서 핸들의 중심 가운데 몸통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입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를 한번 만들게 될 것인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몸통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즉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한 후에 역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이 상태로 스케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잡은 면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하기에 앞서 스케치의 기준이 되는 항상 중심선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중심선을 그리고 또한 중심선을 이쪽에다가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명령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접 오너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원어를 그릴 때 이 원어의 각도가 90이 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좋습니다. 90도가 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치수 변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90도가 안 되게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습니다. 그려 놓고 스케치를 종료한 후에 다시 접어넣을 눌러서 이 끝점을 잡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 놓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다시 이제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 9번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그대로 치수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은 약 43mm가 다시 한번 여기가 43mm로 보시면 되겠고, 요걸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틀어지니까 먼저 제가 지능형 치수로 이 끝에서부터 여기 요 밑에까지의 요 간격을 26으로 제가 높이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6으로 부여를 했더니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렸던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해서 이 원점에서 요 끝까지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또한 중심선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접어넣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찍고 90도가 안 되게 그리고 다시 또 보시는 것처럼 접어넣을 계속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0도가 안 되게 그리고 스케치를 완료를 하고 이번엔 다시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는 약 26mm로 주어지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는 약 13mm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 거리값은 약 43mm로 부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름은 약 29mm로 입력을 하고 여기는 약 29mm로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가
완전히 정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을 잘 하신 후에 스케치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하나의 패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와 수직한 면에 하나의 프로파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보기 위해서 등각 보기로 한번 보시면 내가 원하는 이 몸통에 수직하게 이렇게 프로파일이 패스가 스케치가 잘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에서 치수를 완전히 부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신호등 표시, 즉 재생성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화면으로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수입 명령어에서 수직한 면을 잡아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수직한 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24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우측면을 선택하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우측면을 선택을 해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측면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보시면 직선홈 형태가 있는데 직선홈 중에서 중심점 직선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점 직선홈. 그런데 중심점 직선홈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형태를 은선 표시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하기가 쉽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점 직선홈을 가지고 중심점 1번 찍고 2번 찍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직선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홈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모양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직선홈이 보시면 중심점 직선홈에서 치수 표시를 첫 번째 거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로 바꿔놓고 중심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직선홈이 만들어지고 이 치수를 보시는 것처럼 5mm로 치수 변경을 하고 이거를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5mm 나왔는데 5mm의 2배는 10mm니까 이렇게 10mm로 입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치수가 변경이 되면 역시 또 같은 방법으로 재생성 아이콘을 눌러야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2와 3 이렇게 서로 다른 수직 관계가 만들어지는 프로파일과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입 명령을 쓰기 위해서 프로파일과 패스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앞에 있던 수입 명령을 통해서 프로파일과 패스를 찾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파일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이렇게 첫 번째 걸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피처 형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떤 중심축 원주 방향으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피처 명령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원형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회전축에 해당하는 기본축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회전축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는 모든 원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 아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크의 중심 또는 원의 중심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임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기에서 임시축이라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임시축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축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원형 패턴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패턴을 눌러서 기준축을 아까 선정했던 임시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파라미터의 첫 번째 가서 임시축은 이 축을 중심으로 돌리겠다. 그 다음에 각도는 몇 도? 약 360도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등간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동등간격을 체크를 하면 바로 360도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360도 간격으로 몇 개? 4개를, 요 똑같은 피처 영상을 4개를 복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복사를 할 거냐, 패턴할 피처를 잡고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잡고 선택해도 되지만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방향을 누르면 맨 밑에 지금 만들어 놨던 수입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다 선정이 쉬워지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전체 미리 보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핸들 모양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 25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 만들어졌고 이런 뼈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원을 그려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몸통 전체를 가로지르는, 즉 정면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정면에다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정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역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여기에 미드 포인트에 하나의 원을 가지고 여기에 미드 포인트에 서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의 지름은 지능형 치수로 약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 역시 등각 보기를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잘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렇게 스케치가 된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임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클을 360도 회전을 시키면 핸들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회전을 통해서 회전의 기준이 될 이 회전축을 선택을 해서 360도를 돌리면 이런 모양의 핸들 모양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임시축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했던 보기에 가서 임시축을 해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들의 몸통을 만들어 놓고 이 중심 부분의 몸통에다가 윗면에다가 원을 그려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 눌러서
페이스와 면의 수직으로 보기. 그 다음에 원을 이 점을 잡아서 이거의 지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약 파이 20mm가 되도록 그려주시고,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역시 기본적 형태로 등각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돌출을 컷을 시켜서 블라인드 형태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그냥 관통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원통 모양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따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윗부분에 필렛을 주면 끝나겠죠. 피처의 필렛으로 가서 반경값은 5mm가 되도록 선정을 하시고, 부동 반경 5mm 전체 미리 보기 선택창에 커서 갖다 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끝부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반경 5mm에 해당하는 이렇게 필렛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254페이지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본 강의에서 가장 큰 핵심은 수입 명령어와 원형 패턴으로 만드는 새로운 명령어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히 수입 명령어에서는 반드시 프로파일과 패스가 항상 수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 역시 요 수입 명령어를 써가지고 수입이나 수입컷 써서 볼트나 너트를 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능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웠던 축 모델링 방법 2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델링 했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을 그려서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하나의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계속 해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라고 하는 즉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축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쓰는 방법이 더 편하고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하고 익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많은 연습을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그 부분이 쉽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만 숙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여러분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법 2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새 파일에 파트를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러서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면을 스케치로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누른 다음에 정면에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회전을 주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선을 그린 상태에서 선을 이용을 해서 축의 기본 형태인 모양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임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의 모양을 임의로 그린 다음에 이제 기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치수를 기입할 때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능형 치수에서 늘 해왔던 방법대로 여기에 가로 길이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을 부여하면 되고, 여기는 5mm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여기를 42로 입력을 하신 후에 여기를 우리가 60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 치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 요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기준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지만, 반지름을 입력하려면 일일이 계산기가 있을 때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도면에 나와 있는 지름값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서 보시면, 일단 지름형 치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커서를 중심선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커서를 중심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반지름이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중심선에 갖다 놓게 되면 반지름이 입력되지만, 지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중심선 아래에 커서를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지름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약 17mm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잡고 센터 중심선을 잡고 커서를 아래에서 내리면 여기에 지름값은 도면에 따라서 27mm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름은 20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찍고 중심선 찍고 커서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지름값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끝단은 약 17mm니까 이쪽 선 잡고 중심선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거의 지름을 약 17mm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의 기본적인 형상치수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면에 따라서 단면 프로파일을 그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항상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폐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겠냐는 문자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겠다. 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축의 형태 모양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클을 그려서 일일이 돌출을 시키는 방법보다 정면을 스케치면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케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킬이 보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시면 축의 모양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의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형태는 앞전에서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못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각도와 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각도, 거리 기본 선택해 놓고 거리 값은 1mm, 입력이 잘못됐네요. 1mm, 기본 각도는 45도,
전체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내가 못따기를 줄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에 선택을 해서 확인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축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교재 2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놨던 이쪽 부분의 키움과 정면에 있는 키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축의 방법 1에서는 이쪽 면에 새로운 기준면을 만들어서 일일이 스케치를, 중심선을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했는데, 오늘 나오는 방법 2에서는 스케치 방법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스케치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월한 오늘 방법을 쓰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윗면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이 윗면에서 요 축의 직경에 해당하는 지름이 20mm니까 20mm의 절반이 10만큼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10만큼 떨어진 거리 위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면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평면 위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면 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중심선을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솔리드웍스 2009부터인가 요 직선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 직선홈 기능을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키움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직선홈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는데, 일단 직선은 홈의 유형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 부가를 선택을 하시고 치수 부가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을 놓고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 선상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시면 치수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도면에 따라서 이 치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치수는 길이 값이 25mm가 되겠고 요 키움의 가로폭은 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쪽 끝단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끝단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값은 약 12mm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서 계산을 하시면 나오는 값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 스케치했던 작업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등각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돌출 컷을 써서 깊이 방향 3.5mm 블라인드 형태 3.5mm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면 12시 방향의 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키움을 만들어 놓고 이 평면원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12시 방향의 키움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제 정면에 놓여 있는 키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평면을 또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면에 올 수 있는 정면을 기준면으로 잡아서 이 축의 직경이 17mm니까 17mm의 절반인 약 8.5mm를 기준으로 해서 곡면에 접한 기준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면 2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면의 수직으로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직선홈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완료를 하신 다음에 치수 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통해서 이거의 치수는 가로 길이는 18mm가 되겠고 이 축의 폭은 약 5m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축의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도면을 통해서 환산한 값 약 11.5m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각 보기를 해서 키움을 파내면 돌출 컷으로 깊이 방향으로 3mm만큼 이렇게 파내게 되면 하나의 키움이 또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키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면 2도 역시 숨기기를 해서 감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에 멈춤 나사의 구멍을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멈춤 나사는 그냥 원을 스케치해서 돌출에 9배를 줘서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인 삼각형을 그려서 회전 컷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D CAD를 다룰 때 주어진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거,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정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해서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스케치를 통해서 한번 회전 컷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회전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하나의 중심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보시면 이 끝단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35mm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35mm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확대를 시켜서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 삼각형을 이렇게 작성을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기능형 치수로 이 중심선과 이거의 각도는 약 45도 입력을 하시고, 여기부터 중심선에서 이 지름값은 약 5mm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보시면 이 축의 외형 선상하고 여기 멈춤 나사의 이 선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윗선과 키보드에 여기 모서리 선과 이쪽에 선을 선택을 하시면 치수를 해제를 시킨 상태에서 요 엣지와 이 선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한번 요 수평선과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속 조건에서 동일선상이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실루엣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과 이 선 3이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에 대한 선이고, 이 실루엣 모서리선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선상을 눌러주면 이렇게 실루엣 모서리에 동일선상의 위에 있는 성분이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서 회전 컷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게 만들어 놓고, 요걸 등각 보기로 이렇게 미리 해보기 형태를 보시면 요 회전축을 보시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멈춤 나사의 형태를 파내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돌출 컷으로 파낸 영상이나 이렇게 회전 컷을 파낸 영상은 여러분들이 형상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방법 2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움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한번 가르쳐 줬더니 학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키움을 제가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걸 삭제하는 게 낫겠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제가 일단 키움을 제가 한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키움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할 때는 여기 기준면을 스케치면으로, 즉 정면으로 잡아서 스케치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면의 수직으로 보게 한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정면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우리 방금 전에 구속 조건을 했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실루엣 엣지 선과 위에 선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선이 나오고 이거를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 조건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키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도면에서
키움의 전체 길이는 25mm. 25mm. 그 다음에 이거의 깊이 값은 약 3.5였고, 축 끝단에서부터 위치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서 나와 있는 거리 값을 보시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9가 돼 있네요. 9가 돼 있는데 요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9로 되어 있네요.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로 등각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키움을 파내야 되는데 뭘로 파낼 거냐? 우리가 배웠던 돌출 컷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내 보겠습니다. 돌출 컷으로 파내는데 옵션을 블라인드 형태가 아닌 중간 평면으로 파내고 이거의 거리 값은 6mm로 이렇게 파내게 되면 판에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키움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이제 감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요 4개의 엣지에 우리가 원하는 피처의 필렛을 이렇게 반지름 값을 3으로 줘놓고 이 엣지 부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 모서리에 반경 3을 줘서 필렛을 주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키움과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떠오르는 방법을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여기 알 수 있었기 때문에 3D 패키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명답이 없습니다. 주어진 도면에 따라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을 쓰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편리하고 쉽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3D CAD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데는 절대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웍스를 남들보다 빨리 익히려면 적어도 하루에 모델링 하나만이라도 자기 스스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연습을 한 6개월 정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도면만 보고 안 보고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축 모델링 방법 2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끈기를 가지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